반갑습니다. 세법이 쉬워지는 시간 코끼리 세법 노트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지방에 있는 1억 미만의 저가주택인데 이게 양도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이 안 될 때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귀농주택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수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세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은퇴 세대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일반 주택이 도시에 있는데 농촌에 내려가서 주택을 사기가 부담스럽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농어촌 주택 비과세와 고양주택 비과세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고요. 이농주택, 귀농주택,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상 2주택이더라도 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억 이하의 지방주택이면은 양도세 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혜택은 없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혜택은 뭐냐면 취득세의 경우에 1억 이하가 아니라 2억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만 중과세 배제를 할 수 있는 취득세 할 경우에 그런 특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할 경우에는 1억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양도세와 취득세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청약할 때 저가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수도권인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외인 경우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청약할 때, 취득할 때, 양도할 때 모두 각각 틀리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의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양도세의 경우는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이런 비과세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도 있죠.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청약 시에 저가주택은 뭐냐면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에는 1억 3천 이하이고 비수도권인 경우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주택이 하나 있더라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본다. 이 규정을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케이스는요. 농어촌 주택도 안 되고 고양주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분이 실로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업을 위해서 10년 정도 내려가서 농사를 하고 있었고 임대로 살다가 최근에 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귀농주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규정이 안 맞을 경우 내가 실질로 고향에 내려가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 자격이 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이 있거나 주택을 사고 농지를 샀을 경우,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귀농주택은 이럴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 조건에는 만족되는 것 같아서 귀농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귀농주택 비과세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주택이 더 있더라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이 없는 걸로 본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7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농인이라는 것은 내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다가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주택은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취직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 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 이게 이농주택인 거고요. 영농동은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입니다. 농축, 어업 다 해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영농 목적 취득한 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뿐만이 아니고 농지 구입을 같이 해야만이 귀농주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귀농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입니다. 취득 당시
당시 고가주택이 아닐 것. 네, 12억 이하면 되겠죠. 대지 면적 요건은요. 주택의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입니다. 취득 목적이 농업이나 농축업 다 해당하는 겁니다. 가목을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해도 되고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다. 농지와 가까운데 내가 주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 주택을 취득. 그러니까요.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사야 되는 겁니다. 투기 목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서 1년 이내에 농지를 사야 당신이 농업을 하러 여기 이사 왔구나 이렇게 믿어준다는 거죠. 농지가 먼저 있는 분은 주택을 언제 사든 상관없는데 주택을 먼저 사신 분은 1년 이내에 농지를 사야만이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 및 실거주해야 됩니다. 세대 전원이 이사에 거주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는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농업이 되고 농업 경영지가 있어야 유리하겠죠. 실질적으로 농사 지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는 증명 가능한 거죠. 이번 사례에서도 농사를 아주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는 건 쉽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귀농주택으로 지금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요. 같은 면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면 됩니다. 주택과 그리고 농지 거리가 30km 이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그 조건이죠. 연접시군구나 농지 소재지 연접시군구 또는 30km 이내의 지역의 주택이라 됩니다. 이 귀농주택 특징은 가액 조건이 없잖아요. 가액 조건이 고가주택이 아니면 됩니다. 조대특례제한법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3억 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금액적인 제한은 없네요. 취득 순서는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주택과 좀 틀린 거죠. 농지 취득 순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주택을 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 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과 귀농주택 뭘 먼저 사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내가 귀농해서 주택을 산 이후에 일반 주택은 5년 안에 팔아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취득 순서는 상관없다. 하지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년 동안은 꼼짝없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농일은 뭡니까? 주민등록을 귀농주택으로 옮겨 개시한 날, 거주를 개시한 날, 거기로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날이 귀농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택을 사기 전에 농지를 먼저 사서 임대차 한 경우에는 귀농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주택으로 이사한 후에 3년 동안은 거주도 해야 되고 영농에 종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안 하는 경우에는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후 만족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비과세 특례를 받았는데 거주 요건과 영농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나중에 걸렸다 그러면은 차액을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이농주택과 상속주택도 있습니다. 이농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거주해야 이농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약간 틀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농주택하고 조특법에 나와 있는 농어촌주택과 고양주택은 조건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내가 마침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지을 생각이라는 분은 농어촌주택이나 고양주택이 안 될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가서 주택을 산 분은 이농주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고요. 이제 농촌에 와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인 경우, 어업인인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특법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마침 소득세법에서 농사를 짓는 분에게는 이런 특혜를 준 조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잘 해석해가지고 나에게 해당한 것이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농주택은 5년, 귀농주택은 3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블로그에 링크해 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155조 7항부터 13항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 상황에 유리한 게 어느 것인가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과 비슷한 귀농주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격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특례를 선택해 가지고 꼭 절세하시는 구독자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하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쉬워지는 시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